안녕하세요. 김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생들, 특히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와의 대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학교폭력 변호사로서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많이 하고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과 상담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때 어떻게 하면 아이와 대화를 더 잘할 수 있는지, 아이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아이와 대화를 잘 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아이와의 대화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아이와 대화가 지금 잘 흘러가고 있는지, 내가 아이의 마음을 잘 읽고 있는지 이 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중2병이라고 많이 하죠. 요즘에는 아이들의 발달이 매우 빨라지면서 초4병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만 되어도 사춘기의 형태를 많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초등학생부터 사춘기를 늦게 겪고 있는 고등학생들까지 사춘기의 특징을 보이는 아이와 대화할 때 피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피해야 할 말 3가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됐다, 말을 말자, 아휴 뭐가 되겠니? 이런 식의 부정적인 말은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협박이나 무시하는 말투입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럼 그렇지. 얼마나 잘하는지 봐야겠네. 이렇게 아이를 무시하는 투,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투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누구나 다 싫어하는 말이죠. 사춘기 아이들은 특히 비교하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너는 어쩜 그렇게 동생보다 못하니? 형은 이렇게 잘했었는데 너는 왜 그거보다 못하니? 누구도 혼자서도 잘한다는데 너는 왜 그러니? 이런 말은 굉장히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사춘기 아이와 대화할 때 해서는 안 될 말 3가지를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말들은 물론 어른이든 성인들도 싫어하죠. 그러니 사춘기 아이들은 얼마나 이런 말에 상처를 받고 대화를 닫으려고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보이는 사춘기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어떤 실수를 하지 않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가정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사춘기 아이들이 보이는 특징은 매우 유사합니다. 집보다는 학원이나 또래 친구들, 밖에서의 활동을 훨씬 좋아하고요. 집에서는 대부분 얘기를 안 하다가도 밖에 나가면 얘기를 잘하죠. 그래서 학교에 가보면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집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아이가 맞는지 의심이 든다고도 하십니다. 그리고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들과 상담을 해보면 학교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도 하죠. 그렇지만 집에 오면 입을 꾹 닫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오긴 들어와도 방문을 꼭 닫고 핸드폰만 옆에 끼고 있죠. 핸드폰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가죠. 이런 아이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답답하시겠지만 이런 아이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방법, 대화 방법을 익히시면 좀 더 순조롭게 사춘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나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는데 페이스북 메시지는 1초에 한 번씩 보내고 카카오톡으로는 키득키득 웃기도 하죠? 왜 나하고는 안 될까? 엄마 아빠와는 왜 대화가 안 될까? 이런 점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한 가지 설문조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꼽은 이유가 바로 말을 해도 대화가 되지 않는다. 전혀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말을 하려고 하지만 부모님이 내 말을 듣고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거나 자기가 한 말과 다른 의도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다음 순위로는 부모님은 바쁘다입니다. 사실 부모님들은 항상 아이와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보기에는 엄마 아빠는 항상 우선순위가 본인의 일, 본인의 다른 일, 그리고 나면 남는 시간에 그래?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해봐. 그럼 내가 들어줄게.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 부분에서 부모님과 대화를 하려고 하다가도 어머님이 한 번, 두 번 뒤로 미루면 본인은 후순위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 뒤로는 아예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아이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사춘기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를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이고 아이와 대화를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하지 않아야 되는 말, 첫 번째로 꼽힌 것이 바로 명령조, 이런 말입니다. 너 이거 하지 마,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듣게 되는데요. 아이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반항심이 커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 의도에서 잘못된 내용만 추궁을 하지 아이에게는 배경을 묻지 않습니다. 아이는 나름의 상황이 있어서 부모님에게 말을 할 때에는 부모님이 내 편을 들어줬으면, 나의 속마음을 이렇게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얘기를 꺼내는데 부모님은 그 내용은 들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현재 상황만 추궁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앞뒤 상황을 다 얘기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은 그래서 왜 그랬어? 어떻게 됐지? 상대방 아이는 다쳤어? 이렇게 현재 상황만 추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는
아이는 말할 기회를 잃고 입을 꾹 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이의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들으실 때는 아이의 현상에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아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아이의 말을 다 들어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토해냈을 때 끝까지 들어주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어머니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혹은 아버지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면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고 마음을 열고 부모님께 더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의 마음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처럼 아이가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나도 알아. 너 때는 다 그런 거야. 엄마도 그랬어. 아빠도 그랬어. 이렇게 무조건 이해한다는 식의 감정적 동의는 아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어떻게 이해한다는 건지, 엄마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안다는 건지 아이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춘기 때 가장 많이 하는 반응, 가식적이라고 느끼는 거죠.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마음이나 자신의 얘기를 나누었을 때 자신이 충분히 말하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이에 동의한다는 식으로 나오면 그 반응은 매우 가식적이라고 느낍니다. 부모님은 대화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현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거나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가만히 있어주고 아이가 말을 꺼내는 순간도 기다려주는 자세, 5초, 10초가 아이로부터 신뢰를 얻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일단 들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무조건적으로 네 말이 맞다, 동의해주는 것은 아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들으시면 아이도 말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해소를 느낍니다. 다음으로 꼭 명심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는 나에게 진실만을 말하고 아이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줬다 이렇게 믿고 싶으시죠? 보통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진실만을 말할 가능성은 100%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낮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곤경에 처하거나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야 될 때는 산을 조금 바꾸거나 내가 불리한 부분을 약간 빼고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아이들은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겁이 많고 무서워서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을 하지 않거나 불리한 내용은 아예 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100%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아이를 무조건 의심하거나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이의 말을 믿되 그러나 이것이 100%는 아닐 수 있다. 그러니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교폭력이나 선생님과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 특히 외부와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100%를 말하지 않는데 내 아이 말만 무조건 믿고 진행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아이들이나 선생님께 신뢰를 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 아이의 말을 신뢰하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은 선생님이나 제3자, 다른 부모님께도 조금 마음과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사실을 확인해 보신 후에 그 다음에 아이와 더 얘기를 나눈다면 아이가 또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새롭게 말하거나 혹은 안도를 하면서 부모님께 편하게 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학교폭력으로 혹은 다른 사안으로 상담을 오시는 부모님께는 꼭 아이와 동행해서 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어떤 사실관계를 설명하시는데 제가 듣고 있으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이면에 아이가 말하지 않았거나 혹은 사실을 조금 바꾸어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이가 분명히 이렇다고 말했는데 이상한가요? 라고 묻거든요. 근데 제3자인 제가 들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이와 통화를 하거나 혹은 가능하면 아이와 같이 오시면 제가 아이와 따로 시간을 두고 얘기를 좀 나눕니다. 그러면 그 막혔던 부분이 정확하게 풀려요. 왜냐하면 아이가 부모님께는 말하지 못했던 것을 저에게는 또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왜 저에게는 말을 할까? 제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주고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지적하고 기분 나쁘지 않게 말을 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미 벌어진 일이니 정확하게 말해줘야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도 잘 이해를 합니다. 특히 사춘기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님과는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다른 상담가 혹은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대화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감정에 적절하게 반응을 보여주면 진정한 아이의 풀스토리가 나옵니다. 오늘은 사춘기 아이들과 대화를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각자의 사정에 맞는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그러면 댓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